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정권이 최근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통해 전술핵 운용을 시사하면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이 어디까지 진전됐는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탑재 탄도미사일로 한국과 일본을 위협할 수준의 역량은 이미 갖춘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미국과 러시아 수준의 초소형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6차례 핵실험을 단행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해 전술 핵무기 개발을 강조했다며 소형화 기술도 상당 수준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20일 BOA에 북한이 2006년 핵실험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역량을 개발해온 만큼 핵탄두 소형화 역량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y can make a warhead of about 500 to 600 kilograms. They cannot make it as small as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made it. The U.S. and Russia, Soviet Union had. 통상 핵탄두 소형화의 기준은 사거리 300km의 단거리 미사일 탑재 기준으로 직경 90cm, 탄두 중량 1톤 이내로 평가하는데 미국은 무게 100kg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두의 무게를 줄였다는 것은 기존 미사일이 가진 엔진의 출력을 무리하게 늘리지 않고도 사정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의미로 북한 지도부가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를 주장한 2016년 이후 일정 수준의 진전을 이뤘을 것이라는 관측은 앞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핵탄두 소형화가 이루어지면 소량의 핵분열 물질로도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며 다탄두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운반 수단에 활용할 수 있다면서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소형 무기 개발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이미 2016년 핵실험에서 핵 소형 장치를 선보였다며 김 위원장이 전술 핵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핵장치 개발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On the one hand, a deterrent capability against the United States, but on the other hand, to have a tactical nuclear weapons capability to preemptively strike U.S. forces in South Korea and Japan in the event of an invasion. 루이스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노동당 대회 연설에서 북한의 우선순위 과업으로 전술핵 무기 개발로의 전환을 언급했고 이는 북한이 최근 제시해온 핵 전략과도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역량은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같은 수준의 소형화를 이뤘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이며 북한이 그 방향으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추가 핵실험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나약한 대외 정책이 북한 등 적국들을 대담하게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공화당의 팀 스콧 상원 의원은 19일 캘리포니아주 로널드 레이건 도서관에서 한 연설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나약함은 테러리스트와 불량배 그리고 독재자들을 대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베네수엘라, 쿠바, 중국에 있는 우리의 적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계속해서 국제 문제를 잘못 다루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군 지도자들이 더 강력한 접근 방식을 주장하는 동안 잘못된 희망을 외교관들의 손에 맡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상원 군사위 소속의 릭 스콧 상원 의원도 지난 5일 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북한 정권이 계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힘보다는 나약함을 택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국방비 지출 삭감 등은 미국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한국의 대중음악 K-팝과 또 심각한 북한 인권 문제를 연계해 조명하는 특별한 행사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열립니다.
한국의 K-팝 스타들보다 북한 주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대중음악을 뜻하는 K-팝은 세계적인 옥스퍼드 사전에 고유어로 등재될 정도로 전 세계 음악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 블랙핑크 등 여러 K-팝 스타들은 수천만 명의 고정 팬과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곳 미국에서도 이런 가수들의 콘서트가 열리면 표가 바로 매진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K-팝의 세계적 위상이 단기 현상에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려면 K-팝 스타들이 인류가 공감하는 국제 보편적 위기 문제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는 아태연구소 한국학 프로그램 개설 20주년을 맞아 K-팝을 통해 북한 인권을 조명하는 특별 행사를 오는 5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 관심 있는 주제가 뭐냐 해서 이제 고른 게 이제 북한 문제하고 이제 K-팝 이제 두 개거든요. 이 미국의 어떤 대중이라고 할까 어떤 일반적인 관심 있는 주제를 이 한국학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하는 이제 약간 이제 뭐 그런 고민을 하는 약간 이제 뭐 전략 회의 비슷한. 신 교수는 현재 K-팝의 위상이 높아져 전 세계 많은 음악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심각한 북한 인권 문제는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행사를 계기로 고통받는 약자들에 대한 K-팝 스타들의 목소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한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미국이나 외국에 있는 뭐 이런 그 팝 스타들이 뭐 북한 인권 문제 얘기는 안 하잖아요, 사실. 적어도 K-팝 스타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아니겠냐. 어쨌든 뭐 한국의 문제고 또 인권 문제는 보편적인 이슈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 인구가 즐기는 K-팝을 악성 암으로 규정해 주민들의 접근을 철저히 금지했으며 반동사상문화개혁법 제정을 통해 위반자는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 유입 배포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HR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 전직 고위 인사들을 비롯해 아이돌 그룹 엑소의 수호 등 K-팝 스타와 관계자 등 다양한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한반도 안보와 북한 인권, 미북 관계, 한국 소프트파워의 국제적 위상에 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신 교수는 최근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에 기고한 칼럼에서도 위상이 높아진 K-팝이 전 세계에서 지속적인 힘을 발휘하려면 침묵을 깨고 국제적인 중요 사안에 관여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북한 정권도 K-팝에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K-팝을 듣다가 잡히는 개인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처형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K-팝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그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가 K-팝 스타들이 관심을 가질 가장 중요한 대의 명분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의 아이돌보다 그들의 형제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방한 중인 성킴 대북 특별대표와 전격 회동한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차기 한국 정부가 미한 관계를 중시하겠다는 신호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워싱턴에서도 윤석열 정부와의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방한 중인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은 향후 미한 관계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거듭 강조하는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It's part of the incoming UN administration's emphasis on improving and strengthening not only the military alliance but the overall relationship with Washington. 성김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은 당초 계획돼 있지 않았지만 김 대표와 친분이 깊은 정진석 한국 국회 부의장의 제안으로 정 부의장의 집에서 19일 깜짝 만찬이 이뤄졌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자기 한국 대통령이 방한 중인 미국 고위 관리들을 만나는 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면서도 이번 만남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20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 윤석열 정부와 긴밀한 공조에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강조한 것은 워싱턴의 낙관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I just think that there's a lot of optimism in Washington, and that's reflected by Ambassador Sun Kim's comment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going to work very closely and very well with the incoming administration. I think there's a good feeling about the new team coming into the Blue House and other ministries.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대북관 등 여러 사안에 같은 관점을 공유하고 있어 정책 조율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at Ambassador Kim's comments mean that we have high hopes for the future because we have alignment and understanding. We have the same objectives. And so I think that there will be strong coordination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자기 한국 정부가 미한 관계를 중심으로 외교를 펼치겠다는 구상을 냈기에 워싱턴의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reasonable to expect that if the centerpiece for South Korean foreign policy is going to be focused on relations with Washington, that we should have high expectations for the level of cooperation that would be possible between the two sides. 스나이더 국장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팀이 문재인 정부 관리들보다 워싱턴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개인적 접촉의 깊이도 이런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문제 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21일 서울에서 한국 윤석열 차기 정부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 대북 정책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권 후보자가 이날 김 대표에게 외교 안보팀은 원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미한 동맹이 보다 굳건해지면 대북 정책의 활동 영역도 더욱 넓어질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북 제재를 분명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비롯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성김 대표는 앞으로 더 많은 소통 기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권영세 장관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재개 노력을 기울여온 금강산 관광의 경우 북한 정권이 현재 국가 차원에서 여러 도발을 지속하고 핵 개발을 후퇴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개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현재 금강산 관광지군의 한국 측 시설물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문제 등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개성공단에 있는 한 공장에서 21일 화재가 발생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며 입주 기업들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2시쯤 개성공단 내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동향을 포착했다고 밝혔으며 현재까지 북측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한국 측에 화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구체적인 화재 피해를 파악 중이라면서 현재로서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방화보다는 단순 화재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